방청하시다가 대변인 쫓겨났습니다. 또 까먹었네. 대변인이 계속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항상 이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을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할로. 제가 그래서 항상 욕합니다. 화내고. 아니 정치를 했으면 권력 의지를 가져야지. 그래서 쟁취해야지. 왜 맨날 소명 얘기하고 역할 얘기하고 이러다가 내가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오세훈이 하는 얘기죠. 맨날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그 사람이야말로 권력 의지에 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런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메일을 하나 유시민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유시민 대표에게 메일을 보낸 건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처음 받았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원래 남자끼리 안 친하거든요. 메일이 연애할 때나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두세 줄 썼냐면, 빨리 선언해야 된다, 당장.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 만약 나에게 자격이 없다면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바로 다음날.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정말 허망했거든요. 마음 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 혹은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 일단 안 하거든요. 정치인의 첫 출발은 나에게 그런 자격이 당연히 있다예요. 모든 정치인, 제가 만나본 모든 정치인의 출발은 왜 나라고 안 돼?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대표는 항상 첫 출발이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정치인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제가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별로 풀린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하신 점은 인정할게요. 네,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되지 않아도 그게 옳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욕먹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욕 먹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실컷 먹죠. 네, 저도 신해철 씨와 더불어 영생의 영지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언을. 예. 뭐 거기다가 뭐 민주당 입당하라 소리까지 했잖아요. 민주당 입당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한 것 그 같아요. 다음에 했어요. 그거는 사석에서, 그럼 메일도 사적으로 보낸 거지, 뭐 공적으로 보낸 건가? 그렇긴 하죠. 하지만 기록에 남는 메일이잖아, 메일은. 민주당이 입당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얘기도 긴 이야기인데, 그걸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내가 나 혼자 얘기하네? 아니, 이제 그때 네. 내가 그름에 우리 김어준 총수한테서 캐릭터와 캐릭터의 대결로 선거를 볼 경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문재인이다. 그때 그 얘기했어요. 네, 즈음에. 제가 그랬죠. 예. 네.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기억 안 납니다. 남의 말을 나요?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일리 있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네. 네. 맞는 얘기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이사장님의 인지도가, 지금 장재인 씨보다도 낮았어요. 장재인이 누구예요? 가수 장재인 있습니다. 아, 슈퍼스타 K2가 배출한. 예. 네. 그 대중적 인지도가, 가수 장재인 씨보다 더 낮았죠. 당시에 문재인 예. 비서실장님의 대중적 인지도는. 그래서 제가 욕 전락에 먹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헛소리 한다고? 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굉장히 욕 먹었고. 근데, 유시민 대표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눈이 번쩍 하시더라고요. 동그랗게. 평소, 누군가에게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들을 때 드물게 보여주는 표정이 있습니다, 유시민 대표가. 어쩜 저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표정으로 너무나 감탄스럽게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최근에. 짧게 얘기하신 적 있죠.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네. 이제 뭐 야권 1등이잖아요. 야권, 이제 10%대를 넘어섰어요. 예. 네. 13%인가? 예, 뭐 하여튼 12, 3%까지 네. 갔는데. 유시민 대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 당연하죠. 우린 대체제거든. 그러니까.
뭐 대체제라고 스스로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 왜 슬퍼요? 제가 얘기해줘 그런 거는. 그리고 아니라고 주장해야지. 맨날 저래. 아이 정말. 근데 어떠세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정치를 하는 듯 아닌 듯 이런 상황에 있으신데 제가 문재인 이사장님이 왜 뜰 수밖에 없는지 예.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사실 예. 줄기차게 했고. 나한테 처음에 했던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예. 이 이야기 여러 군데서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종합판으로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유행이라는 게 모든 유행이라는 게 항상 그 이전에 있었던 유행 큰 유행에서 부족했거나 결핍됐거나 그걸 메우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만회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다. 그건 뭐 항상 그래왔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짜장면만 한 열을 계속 먹다 보면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거하고 그런 비슷한 거죠.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 그것은 국민들이 모여서 다 전 국민의 회의에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중의 정서라는 게 당연히 그렇다. 뭐 그래서 예를 제가 흔히 드는 것이 맨 처음에 꽃미남이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다들 환호했죠. 그리고 꽃미남 유행이 한 1년 갔어요. 근데 꽃미남만 보다 보니까 너무 야들야들하거든요. 그리고 좀 남성성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씩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핍이 어느 순간 쫙 차곡차곡 축적이 되죠. 그러면 갑자기 근육남이 뜹니다. 짐승남. 그렇죠. 짐승남 떠가지고 막 근육 울끈불끈하고 막 헬스장 가서 그런 남자들 막 인기 끌었죠. 우통 막 벗어 제끼고 그리고 왕자 보여주고 식스팩, 네, 유식한 말로 식스팩. 전문용어로. 그 식스팩에 성대가 있나? 가수들이 왜 이렇게 벗어 제끼나 몰라.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어떤 결핍이 생기냐면 몸은 좋아요. 네, 그 지성이 없어. 그렇죠. 목 아래로는 괜찮은데 목 위가 부실한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맨날 네. 헬스장 하는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얘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맨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근육은 좀 적어도 돼. 좀 잔 근육이어도 상관없는데 좀 세련되고 좀 도회적이고 대화도 좀 통하고 취향의 공유도 좀 가능하고 예. 그렇지만 꽃미남처럼 이렇게 누나 앵긴다거나 야들야들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나쁜 남자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제 까도남, 차도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모여서 선거에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대한 트렌드에는 거대한 결핍이 따른다. 예. 모든 걸 만족시키는 유행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도 대통령을 뽑는 것도 저는 굉장히 거대한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합리적인 추론에 혹은 상황 판단 끝에 어떤 후보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마음에 갑니다. 마음에 가고 나서 그 후보에게 마음에 간 이유를 스스로 나중에 생각해내- 찾는 거지, 나중에. 그렇죠. 생각해내는 거죠. 예. 이래서 그랬다고. 순서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다는 정서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그 모든 정권은 항상 피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 정권이 결핍했거나 결여했거나 부족했거나 혹은 너무 많았거나 하는 것에 반작용이 오기 마련인데 노무현에 대한 반작용이 이명박이었다. 일정 정도, 일정 상당 정도, 부분, 상당 정서적으로는, 정도. 예. 네,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무현 아닌 것, 노무현 여집합, 다른 거. 노무현과 다른 것, 노무현 아닌 것을 다 모으면 이명박이 됩니다. 아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네요. 노무현 아닌 것에 합집합입니다. 우리 각하는 아, 예. 잔뜩 모여 있어. 예. 그렇죠. 그렇게 합집합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또 혹은 10년간으로 인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 완성이 됐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나라 걱정은 그만하고 내 걱정. 그렇죠. 내 욕망이 투표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좀 올라가고 지갑 두둑해지고. 네, 그러면은 그 후보가 누구든 간에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대충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질 일은 없잖아. 그 정도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명박 각하에게 표가 갔고, 현재 이제 우리 각하를 겪다 보니까 또 거대한 엄청난 결핍이 생기고 있죠.
이제 그러면 예, 각하의 여집합을 찾게 되나요? 그렇죠. 각하가 아닌 것의 합집합.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당 진영에는 안타깝게도 그 각하의 아닌 것, 그러니까 사사롭지 않을 것, 약속을 지킬 것, 말을 바꾸지 않을 것, 꼼수를 부리지 않을 것, 이 이미지를 이미 선접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였어요. 예. 그 여당 후보가 아니고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이 아닌 것의 그렇죠. 합처럼 그 위치에 가 있다는. 박근혜 전 대표도 굉장히 이때까지 그 스탠스를 잘 지켰어요. 여당인데 야당처럼 보여왔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세력도 섞이길 거부했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머릿속의 이미지도 박근혜 전 대표는 약속을 지킬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표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잘해서 지금 인기를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러니까 적어도 시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반대의 누군가를 찾는 그 시대적 경향 속에 가장 맞는 인물인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표가, 전 대표가. 네.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호불호, 정책적 호불호 이런 거 다 떠나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나는 가수다를 노래를 듣기 전에 다음 주에 누가 1등을 할 건지 예측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 스토리가 축적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경향, 이런 요구가 있기 마련이다. 근데 나는 가수다보다 훨씬 맞추기 쉬워요, 이거는. 워낙 거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시민 대표, 저는 유시민 대표 유빠예요. 나보고 졸라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유시민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를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여당 깠다고 씨발. 이렇게 표현하죠. 김호준 총수는 유시민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다. 그 정도. 객관적이지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객관적일 수 있죠.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도 아닌데 뭐 객관적이어야지. 그래야지 또 총수신데. 팬들 사이에만 또 모여 있으면은 이렇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어쨌든 저는 유빠입니다. 를 계속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것 갖고 무관하게 참여당은 욕할 수 있죠. 네. 안 해주면 고맙겠어요, 근데. 네. 그런데 유시민 대표의 강점은, 사람들 머릿속의 강점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 전 대표가 강한 지점이 있는데,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 또 이제 시대의 결핍이 있는데, 유시민 대표의 강점은 사실은 그쪽에 있지 않고, 상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압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박근혜 전 대표와 그 지점에서 만나면 이기지만, 유시민 대표가 박근혜 대표가 강한 지점에 가서는 져요. 대중들에게. 같은 지점에서 그러면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찾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사롭지 않고, 약속을 지킬 것 같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이제 슬픈 히스토리의 뒷받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네. 어머니. 본인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미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네. 그런 스토리 속에 있는가. 그리고 실제 그분의 삶이 누군가가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삶 자체로 자격 여부를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할 만큼이 되는가. 등등. 한마디로 사사롭지 않은가. 사람들 머릿속에. 저는 문재인 이사장님이라고, 당시만, 이사장님이죠? 이사장님이라고 봤던 게, 그거를 발견한 날은 영결식 당일이었어요. 네. 네, 그 얘기도 드렸는데, 영결식 날 대단했죠. 네. 저도 나이 먹고 나서 처음 울었는데, 그 광장에 가서 사람들 볼까봐, 소방차 뒤에 숨어가지고 봤어요, 저는. 숨어서 봤다기보다 하여튼 너무 가까이 가면, 저는 봉화도 안 갔어요, 아직 한 번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막. 네. 근데 이제 3년째 좀, 이제, 검정 넥타이는 뗐어요? 양 넥타이를 메고 공식 속사행 할 때는 깜장 넥타이를 아직도 맵니다. 아직도 매죠. 3년간 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봉화마을은 안 갔다. 봉화마을은 안 갑니다. 예. 네. 봉화마을은 3년째 가려고. 예. 네. 넥타이 풀고. 넥타이 풀고. 네. 어쨌든, 그런데 영결식 날, 감정이 극에 달해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우리 각하가 왔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범인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백원우
의원이 나와서 이제 예. 감정이 극에 달해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우리 각하가 왔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범인이 맞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백원우 의원이 나와서 이제 예. 네,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를 일정 정도 해소해주고 정서적으로 풀어주고 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거 네, 없었으면 백운호 의원의 행동이. 그거 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예. 예. 그거 그거- 없었으면 노무현은 아들도 없냐 그런 소리 듣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더 피해가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그때 갑자기 문재인 이사장님이 툭툭툭 걸어 나와가지고 짧은 순간에 상업 한남의 순간적인 예.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니야. 걸어 나와가지고 이명박 각하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딱 하고 들어갔어요. 짧게.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전락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분통이 치밀고 지금 통쾌한데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문재인 이사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 상황이지만 이것은 경무에 바른 것이다. 예. 저분이. 그거는 말로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 사람의 태도, 눈빛, 그 사람이 뿜어내는 아우라 짧은 순간이지만 전달되는 거죠, 그런 게. 포스. 저것은 경우에 바른 것이고 저분 저래도 된다. 그건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묻어나는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를 이기기 힘듭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게 있어요. 좋든 싫든. 있죠. 저는 박근혜 대표도 만나봤는데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이 문재인 이사장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모두가 문재인 이사장님을 좋아하듯이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사람은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표를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무시하지 않아요. 예. 만나보셨죠? 아니 저는 뭐 만나는 봤죠. 네, 뭐 짧게 만나셨겠지 아마. 네, 하여튼 뭐 정치인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를 잘 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 양반이 나가면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할만하다였어요.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림이 된다. 네, 최소한 나머지는 원사이드로 지는데 네. 이분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문 이사장님 말씀 물어보니까 여기 종결표를 한번 하려고. 예. 네. 좀 길어지더라도 저분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 줄 곳을 찾다가 이분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 계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는 오게 마련이다. 그게 올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 이사님을 만나봤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원래는 인터뷰가 제가 이제 대선 출마할 건 이런 걸 물으러 간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었어요. 노무현 재단. 예. 홍보차. 네, 홍보차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내년 계획 무슨 계획을 할 거냐 그 인터뷰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셔가지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수도 없이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었더니. 네, 노무현 재단의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기라고 가서 예. 사업에 관해서는 한 10초 물어봤어요. 사업 잘하실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가까이 출마할 거냐고 계속 괴롭혔죠. 네. 네, 그때는 정말 펄쩍펄쩍 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분들도 그런 얘기하면 진짜 화낸다고 막 말리고. 근데 알 바 아니죠? 그렇죠. 뭐 언론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무슨 언론사 총수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럴 건 없죠. 그렇죠. 예. 기자들이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기자들이라는 게 물어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물어보나요? 그러니까요. 바보죠, 그거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사퇴식 가가지고 물어보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아유, 바보들. 말로 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보도자료나 중계방송이나 보지.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물어봅니다. 저는 계속. 네, 그건 저는 잘 알아요. 총수가 옛날부터 그런 거 제가 상습범인가 하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것은 음치더러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인에게는, 정치적인 소질, 자질도 없고, 그리고, 권력 의지,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한마디로 권력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셨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하셨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탤런트가 있었다. 철학자이자 그리고 지식인이자 승부사자, 연예인적인 기질도 있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대중과 만나면 예. 그렇게 신나하셨고 소통을 하셨다. 10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1시간 얘기하고 그런 기질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음치더러 나가서 노래 부르라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반론으로는 그게 맞죠. 정치인들은 그런 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예인처럼.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누군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혹은 뭐 토론회에 나가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말이 어느래도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상관이 없고. 이번에 결핍은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지 않는다. 내가 사사롭지 않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것이다. 그것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전제 자체로. 네,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상시라면 약점일 그 지점이 이번 대선은 최고의 강점이다. 설득은 안 됐어요. 네. 그분이 설득은 안 됐는데, 하여튼 청소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나가수 1등을 항상 맞추는 입장으로 스토리가 그렇다. 아하. 스토리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권력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분이 물론 보통 정치인들의 권력 의지라는 건 반드시 나여야 한다죠. 그렇죠. 내가 잡아야 된다. 나여야만 한다. 내가 안 될 이유가 뭐야? 내가 왜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돼. 네, 국회의원 제가 만나보던 사람 중에 한 번도 대통령 꿈이 없다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유시민 빼고. 나도 없다고는 안 했는데. 유시민 대표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냐. 그럼 다 한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유시민 대표만 유일하게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2004년 얘기입니다. 2004년 얘기인데 지금은 표현을 다르게 하죠. 지금은 그런 것을 목표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더 의심하는 거예요. 저 틀림없이 뒤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고. 어쨌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네. 네, 유시민도 중간중간 까고. 나여야만 한다는 권력 의지가 없는 건 확실하죠. 네. 근데 그분한테는 이게 있죠.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나여야만 하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럼 반드시 해내겠다. 저는 그런 거는 여러 번 봤다고 생각해요. 예. 뭐 2002년에 선대본부장 민정수석 그만두고 히말라야에 가셨다가 그렇죠. 탄핵돼서 돌아오신 거. 거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마지막 뭐, 비서실장 하신 거. 그렇죠. 대부분은 다 안 한다고 한 거였거든요. 예. 17대 때도 하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예 민정수석도 관두신 거잖아요. 예. 나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아예 민정수석 관두고 그냥 네팔로 가버리셨죠. 예.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런데 탄핵되니까 그리고 선대본부장도 안 한다고 하다가 지지율 막 흔들리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도 안 한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그게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하기만 한다면 한다면 저는 그런 좀 다른 의미의 권력 의지는 상황과 조건이 되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저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붙은 그 그러니까요. 부사는 네. 약간 방송 언어상 물론 인터넷 방송 규제가 없습니다.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인가요? 예. 차갑게 만들어 주겠어. 아, 예. 좋습니다. 꽝꽝 얼려버리시죠. 네, 말 같은 거 주겠어. 근데 평소 원에 일을 하다 보니 언사가 애가 사라지죠. 아, 평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요. 또 까먹었네 얘기하다가 뭐 검증돼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예. 오히려 우리 편이 더 많이 얘기해요.
우리 편이. 네, 진보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아, 예. 또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쪽에서 공격하기도 전에 많이 하는데 검증이라는 게 보통 이제 수단이 보통 토론회, 그죠? 예. 또는 뭐 무슨 청문회,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이명박 각하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봐야 그거- 소용없죠. 그거는 국민들이 뽑고 싶을 때는 뭐가 있어도 뽑아요. 그렇죠. 그건 예. 검증이 아니고요. 진짜 검증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각하의 삶을 봤으면 뽑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응? 살아온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검증을 끝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저는 검증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안해서 하는 얘기기도 하죠. 혹시라도 네. 이런 기분, 혹은 뭔가 좀 탐탁치 않은 기분도 들어요. 어떤 기분도 드는 분들을 제가 들어봤냐면, 이것도 영남 패권주의자들 아니냐. 예. 영남이니까 니들이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영패주의자, 뭐 네, 문재인, 이런 유시민 다 뜻까지 영패주의자들이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갑자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디더라, 무슨 행사장이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영패주의, 영남 패권주의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요.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이 한 10몇 프로 나오는데, 그러면 몇백만 됩니다, 벌써. 예. 그 사람들이, 문재인 영남 출시구나? 좋아해야지. 이러나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그렇게 안 움직이죠. 예. 그 사람이 좋아야 움직이지. 그 마음 줄 곳을 찾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남 영남 사람이더라. 출신일 뿐인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선거공학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공학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나중에. 예. 영남이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어쩌고, 이런 계산하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영남 패권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사실은 피해의식이 있다. 혹은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죠. 또 혹은 의심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그러고 정치공학의 시각으로 자기가 세상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은 그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음흠. 그리고 저의 전망도 그것과 무관한 것이었고, 또 얘기하다 여기가 어떻게 좋았나? 이제 그까지 하면 되겠네. 종결판이네. 종결판 다 됐나요? 예. 아니, 또 있는데. 뭐 참. 결정적인 한마디. 그래서 다음 선거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도 사사롭지 않은 이미지가 있고 실제 사사롭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사롭지 않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왜 정치를 시작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창기에는 IMF 때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얘기를 제가 인터뷰할 때도 했었고 또 다른 인터뷰 때도 했어. 요즘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하도 오래된 이야기니까. 왜 정치를 시작했냐 이런 질문이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초창기에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걸음걸이를 봤을 때 그분에게 국가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또 국가죠. 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가 효도인 거예요. 효도. 정치가 제사인 것이고 사사로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가는 철학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효도에 무슨 철학이 필요해? 그렇지. 잘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군의 주체가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가 일군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네. 내가 직접 나가서 바로 세워야지. 바로 세워야 되겠다. 효도고 제사인 거죠. 속성이 그러하다고 봅니다. 사사로울 이유가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사롭죠. 아버지 유산이니까 자기가 상속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사로움, 우리 각하의 사사로움 같은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종류의 사사로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차원을 달리하는 사사로움. 그렇죠. 국가가 아버지의 것이고 예. 내가 아버지의 딸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이 국가를 상속받아서 이 국가를 아버지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방청하시다가 대변인 쫓겨났습니다. 또 까먹었네. 대변인이 계속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항상 이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을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할로. 제가 그래서 항상 욕합니다. 화내고. 아니 정치를 했으면 권력 의지를 가져야지. 그래서 쟁취해야지. 왜 맨날 소명 얘기하고 역할 얘기하고 이러다가 내가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오세훈이 하는 얘기죠. 맨날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그 사람이야말로 권력 의지에 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런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메일을 하나 유시민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유시민 대표에게 메일을 보낸 건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처음 받았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원래 남자끼리 안 친하거든요. 메일이 연애할 때나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두세 줄 썼냐면, 빨리 선언해야 된다, 당장.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 만약 나에게 자격이 없다면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바로 다음날.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정말 허망했거든요. 마음 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 혹은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 일단 안 하거든요. 정치인의 첫 출발은 나에게 그런 자격이 당연히 있다예요. 모든 정치인, 제가 만나본 모든 정치인의 출발은 왜 나라고 안 돼?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대표는 항상 첫 출발이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정치인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제가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별로 풀린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하신 점은 인정할게요. 네,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되지 않아도 그게 옳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욕먹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욕 먹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실컷 먹죠. 네, 저도 신해철 씨와 더불어 영생의 영지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언을. 예. 뭐 거기다가 뭐 민주당 입당하라 소리까지 했잖아요. 민주당 입당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한 것 그 같아요. 다음에 했어요. 그거는 사석에서, 그럼 메일도 사적으로 보낸 거지, 뭐 공적으로 보낸 건가? 그렇긴 하죠. 하지만 기록에 남는 메일이잖아, 메일은. 민주당이 입당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얘기도 긴 이야기인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내가 나 혼자 얘기하네? 아니, 이제 그때 네. 내가 그름에 우리 김어준 총수한테서 캐릭터와 캐릭터의 대결로 선거를 볼 경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문재인이다. 그때 그 얘기했어요. 네, 즈음에. 제가 그랬죠. 예. 네.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기억 안 나면 남의 말을 나요?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일리 있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네. 예. 맞는 얘기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이사장님의 인지도가, 지금 장재인 씨보다도 낮았어요. 장재인이 누구예요? 가수 장재인 있습니다. 아, 슈퍼스타 K2가 배출한. 예. 네. 그 대중적 인지도가, 가수 장재인 씨보다 더 낮았죠. 당시에 문재인 예. 비서실장님의 대중적 인지도는. 그래서 제가 욕 전락에 먹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헛소리 한다고? 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굉장히 욕 먹었고. 근데, 유시민 대표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눈이 번쩍 하시더라고요. 동그랗게. 평소, 누군가에게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들을 때 드물게 보여주는 표정이 있습니다. 유시민 대표가. 어쩜 저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표정으로 너무나 감탄스럽게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최근에. 짧게 얘기하신 적 있죠.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네. 이제 뭐 야권 1등이잖아요. 야권 이제 10%대를 넘어섰어요. 예. 네. 13%인가? 예, 뭐 하여튼 12, 3%까지 네. 갔는데. 유시민 대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 당연하죠.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우리 각하가 왔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범인이 맞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백원우 의원이 나와서 이제 예. 감정이 극에 달해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우리 각하가 왔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범인이 맞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백원우 의원이 나와서 이제 예. 네,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를 일정 정도 해소해주고 정서적으로 풀어주고 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거 네, 없었으면 백운호 의원의 행동이. 그거 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예. 예. 그거 그건 없었으면 노무현은 아들도 없냐 그런 소리 듣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더 피해가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그때 갑자기 문재인 이사장님이 툭툭툭 걸어 나와가지고 짧은 순간에 상업 한남의 순간적인 네.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니야. 걸어 나와가지고 이명박 각하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딱 하고 들어갔어요. 짧게.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전락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분통이 치밀고 지금 통쾌한데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문재인 이사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 상황이지만 이것은 경무에 바른 것이다. 네. 저분이. 그거는 말로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 사람의 태도, 눈빛, 그 사람이 뿜어내는 아우라 짧은 순간이지만 전달되는 거죠. 그런 게. 포스. 저것은 경우에 바른 것이고 저분 저래도 된다. 그건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묻어나는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를 이기기 힘듭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게 있어요. 좋든 싫든. 있죠. 저는 박근혜 대표도 만나봤는데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이 문재인 이사장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모두가 문재인 이사장님을 좋아하듯이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사람은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표를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무시하지 않아요. 예. 만나보셨죠? 아니 저는 뭐 만나는 봤죠. 네, 뭐 짧게 만나셨겠지 아마. 네, 하여튼 뭐 정치인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를 잘 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 양반이 나가면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할만하다였어요.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림이 된다. 네, 최소한 나머지는 원사이드로 지는데 네. 이분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문 이사장님 말씀 물어보니까 여기 종결표를 한번 하려고. 예. 네. 좀 길어지더라도 저분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 줄 곳을 찾다가 이분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 계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는 오게 마련이다. 그게 올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 이사님을 만나봤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원래는 인터뷰가 제가 이제 대선 출마할 건 이런 걸 물으러 간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었어요. 노무현 재단. 예. 홍보차. 네, 홍보차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내년 계획 무슨 계획을 할 거냐 그 인터뷰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셔가지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수도 없이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었더니. 네, 노무현 재단의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기라고 가서 예. 사업에 관해서는 한 10초 물어봤어요. 사업 잘하실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가까이 출마할 거냐고 계속 괴롭혔죠. 네. 네, 그때는 정말 펄쩍펄쩍 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분들도 그런 얘기하면 진짜 화낸다고 막 말리고. 근데 알 바 아니죠? 그렇죠. 뭐 언론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무슨 언론사 총수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럴 건 없죠. 그렇죠. 예. 기자들이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기자들이라는 게 물어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물어보나요? 그러니까요. 바보죠, 그거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사퇴식 가가지고 물어보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아유 바보들. 말로 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보도자료나 중계 봤지. 방송이나 보지.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물어봅니다. 저는 계속 그건 저는 잘 알아요. 총수가 옛날부터 그런 거 제가 상습범인가 하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음치더러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인에게는 정치적인 소질, 자질도 없고 그리고 권력 의지 그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 한마디로 권력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셨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하셨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탤런트가 있었다. 철학자이자, 그리고 지식인이자, 승부사자, 연예인적인 기질도 있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대중과 만나면 예. 그렇게 신나하셨고 소통을 하셨다. 10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1시간 얘기하고 그런 기질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음치도로 나가서 노래 부르라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반론으로는 그게 맞죠. 정치인들은 그런 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예인처럼.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누군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혹은 뭐 토론에 나가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말이 어느래도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상관이 없고. 이번에 결핍은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지 않는다. 내가 사사롭지 않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것이다. 그것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존재 자체로. 네,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상시남의 약점일 그 지점이 이번 대선은 최고의 강점이다. 설득은 안 됐어요. 네. 그분이 설득은 안 됐는데, 하여튼 청소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나가수 1등을 항상 맞추는 입장으로 스토리가 그렇다. 아하. 스토리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권력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분이 물론 보통 정치인들의 권력 의지라는 건 반드시 나여야 한다죠. 그렇죠. 내가 잡아야 된다. 나여야만 한다. 내가 안 될 이유가 뭐야? 내가 왜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돼. 네, 국회의원 제가 만나보던 사람 중에 한 번도 대통령 꿈이 없다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유시민 빼고. 나도 없다고는 안 했는데. 유시민 대표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냐. 그럼 다 한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유시민 대표만 유일하게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2004년 얘기입니다. 2004년 얘기인데 지금은 표현을 다르게 하죠. 지금은 그런 것을 목표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더 의심하는 거예요. 저 틀림없이 뒤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고. 어쨌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네. 네, 유시민도 중간중간 까고. 나여야만 한다는 권력 의지가 없는 건 확실하죠. 네. 근데 그분한테는 이게 있죠.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나여야만 하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럼 반드시 해내겠다. 저는 그런 거는 여러 번 봤다고 생각해요. 예. 뭐 2002년에 선대본부장 민정수석 그만두고 히말라야에 가셨다가 그렇죠. 탄핵돼서 돌아오신 거. 거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비서실장 하신 거. 그렇죠. 대부분은 다 안 한다고 한 거였거든요. 예. 17대 때도 하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예 민정수석도 관두신 거잖아요. 예. 나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아예 민정수석 관두고 내 팔로 가버리셨잖아요. 예.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런데 탄핵되니까 그리고 선대본부장도 안 한다고 하다가 지지율 막 흔들리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도 안 한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그게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하기만 한다면 한다면 저는 그런 좀 다른 의미의 권력 의지는 상황과 조건이 되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저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붙은 그 그러니까요. 부사는 네. 약간 방송 언어상 물론 인터넷 방송 규제가 우린 대체제거든. 그러니까 대체제. 뭐 대체제라고 스스로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 왜 슬퍼요? 제가 얘기해줘 그런 거는. 그리고 아니라고 주장해야지. 맨날 저래. 아이 정말. 근데 어떠세요? 그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정치를 하는 듯 아닌 듯 이런 상황에 있으신데 제가 문재인 이사장님이 왜 뜰 수밖에 없는지 예.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사실 예. 줄기차게 했고. 나한테 처음에 했던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예. 이야기 여러 군데서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종합판으로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유행이라는 게 모든 유행이라는 게 항상 그 이전에 있었던 유행, 큰 유행에서 부족했거나 결핍됐거나 그걸 메우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만회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다. 그건 뭐 항상 그래왔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짜장면만 한 열을 계속 먹다 보면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거하고 그런 비슷한 거죠.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 그것은 국민들이 모여서 다 전 국민의 회의에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중의 정서라는 게 당연히 그렇다. 뭐 그래서 예를 제가 흔히 드는 것이 맨 처음에 꽃미남이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다들 환호했죠. 그리고 꽃미남 유행이 한 1년 갔어요. 근데 꽃미남만 보다 보니까 너무 야들야들하거든요. 그리고 좀 남성성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씩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핍이 어느 순간 쫙 차곡차곡 축적이 되죠. 그러면 갑자기 근육남이 뜹니다. 짐승남. 그렇죠. 짐승남 떠가지고 막 근육 울끈불끈하고 막 헬스장 가서 그런 남자들 막 인기 끌었죠. 우통 막 벗어 제끼고 그리고 왕자 보여주고 식스팩, 네, 유식한 말로 식스팩. 전문용어로. 그 식스팩에 성대가 있나? 가수들이 왜 이렇게 벗어 제끼나 몰라.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어떤 결핍이 생기냐면 몸은 좋아요. 네, 그 지성이 없어. 그렇죠. 목 아래로는 괜찮은데 목 위가 부실한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맨날 네. 헬스장 하는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얘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맨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근육은 좀 적어도 돼. 좀 잔 근육이어도 상관없는데 좀 세련되고 좀 도회적이고 대화도 좀 통하고 취향의 공유도 좀 가능하고 예. 그렇지만 꽃미남처럼 이렇게 누나 앵긴다거나 야들야들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나쁜 남자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제 까도남, 차도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모여서 선거에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대한 트렌드에는 거대한 결핍이 따른다. 예. 모든 걸 만족시키는 유행은 없으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것도 대통령을 뽑는 것도 저는 굉장히 거대한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합리적인 추론에 혹은 상황 판단 끝에 어떤 후보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마음에 갑니다. 마음에 가고 나서 그 후보에게 마음에 간 이유를 스스로 나중에 생각해내- 찾는 거지, 나중에. 그렇죠. 생각해내는 거죠. 예. 이래서 그랬다고. 순서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다는 정서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그 모든 정권은 항상 피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 정권이 결핍했거나 결여했거나 부족했거나 혹은 너무 많았거나 하는 것에 반작용이 오기 마련인데 노무현에 대한 반작용이 이명박이었다. 일정 정도, 일정 상당 정도, 부분, 상당 정서적으로는, 정도. 예. 네,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무현 아닌 것, 노무현 여집합, 다른 거. 노무현과 다른 것, 노무현 아닌 것을 다 모으면 이명박이 됩니다. 아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네요. 노무현 아닌 것에 합집합입니다. 우리 각하는 아, 예. 잔뜩 모여 있어. 예. 그렇죠. 그렇게 합집합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또 혹은 10년간으로 인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 완성이 됐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나라 걱정은 그만하고 내 걱정. 그렇죠. 내 욕망이 투표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좀 올라가고 지갑도 두개지고. 네, 그러면은 그 후보가 누구든 간에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대충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질 일은 없잖아. 그 정도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명박 각하에게 표가 갔고, 현재 이제 우리 각하를 겪다 보니까 또 거대한 엄청난 결핍이 생기고 있죠. 이제 그러면 예, 각하의 여집합을 찾게 되나요? 그렇죠. 각하가 아닌 것에 합집합.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당 진영에는 안타깝게도 그 각하의 아닌 것, 그러니까 사사롭지 않을 것, 약속을 지킬 것, 말을 바꾸지 않을 것, 뭐
꼼수를 부리지 않을 것. 이 이미지를 이미 선점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였어요. 예. 그 여당 후보가 아니고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이 아닌 것의 그렇죠. 처럼 그 위치에 가 있다는. 박근혜 전 대표도 굉장히 이때까지 그 스탠스를 잘 지켰어요. 여당인데 야당처럼 보여왔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그래. 그렇죠. 뭐 그 세력도 섞이길 거부했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머릿속의 이미지도 박근혜 전 대표는 약속을 지킬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표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잘해서 지금 인기를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러니까 적어도 시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반대의 누군가를 찾는 그 시대적 경향 속에 가장 맞는 인물인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표가, 전 대표가.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호불호, 뭐 정책적 호불호 이런 거 다 떠나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나는 가수다를 노래를 듣기 전에 다음 주에 누가 1등을 할 건지 예측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 스토리가 축적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경향, 이런 요구가 있기 마련이다. 근데 나는 가수다보다 훨씬 맞추기 쉬워요, 이거는. 워낙 거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시민 대표, 저는 유시민 대표 유빠예요. 나보고 졸라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유시민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를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여당 깠다고 씨발. 이렇게 표현하죠. 김호준 총수는 유시민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다. 그 정도. 객관적이지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객관적일 수 있죠.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도 아닌데 뭐 객관적이어야지. 그래야지 또 팬들 총수신데. 팬들 사이에만 또 예. 모여 있으면은 이렇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저는 유빠입니다. 어를 계속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것과 무관하게 참여당은 욕할 수 있죠. 네. 나는 참여당 당원이 아니니까. 안 해주면 고맙겠어요, 근데. 예. 그런데 유시민 대표의 강점은 사람들 머릿속의 강점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 전 대표가 강한 지점이 있는데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 또 이제 시대의 결핍이 있는데 유시민 대표의 강점은 사실은 그쪽에 있지 않고 상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압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박근혜 전 대표와 그 지점에서 만나면 이기지만 유시민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가 강한 지점에 가서는 져요. 대중들에게. 같은 지점에서 그러면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찾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사롭지 않고, 약속을 지킬 것 같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이제 슬픈 히스토리의 뒷받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네. 어머니. 본인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미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네. 그런 스토리 속에 있는가. 그리고 실제 그분의 삶이 누군가가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삶 자체로 자격 여부를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할 만큼이 되는가 뭐 등등 한마디로 사사롭지 않은가 사람들 머릿속에 저는 문재인 이사장님이라고 당시만 이사장님이죠 이사장님이라고 봤던 게 그거를 발견한 날은 영결식 당일이었어요. 네. 네, 그 얘기도 드렸는데 영결식 날 대단했죠. 네. 저도 나이 먹고 나서 처음 울었는데 그 광장에 가서 사람들 볼까봐 저기 소방차 뒤에 숨어가지고 봤어요. 저는 숨어서 봤다기보다 하여튼 너무 가까이 가면 저는 봉화도 안 갔어요. 아직 한 번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막. 네. 그 근데 이제 소방차 3년째 좀 이제 검정 넥타이는 뗐어요? 양 넥타이를 메고 공식 속사행 할 때는 깜장 넥타이를 할때 맵니다. 아직도 매죠. 3년간 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봉화마을은 안 갔다. 봉화마을은 안 갑니다. 예. 네. 봉화마을은 3년째 가려고. 예. 네. 넥타이 풀고. 넥타이 풀고. 네, 어쨌든, 그런데 연결식 날, 이 감정이 극에 달해